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쓰기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1번, 5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안녕하십니까? 이번 금요일에 호텔 예약을 했는데 개인 사정이 생겨서 빈칸. 예약하신 분의 성함을 빈칸. 저는 이영희입니다. 네, 확인되었습니다. 금요일 예약이 취소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제를 같이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님이 안녕하십니까? 이번 금요일에 호텔 예약을 했는데 하고 이렇게 이제 배경을 이야기했죠. 호텔에 예약을 했는데 개인 사정이 생겨서 개인은 나 개인적인 personal이란 뜻이고 사정은 situation, 네, 일이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빈칸이지만 네,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추측을 하시면 됩니다. 예약하신 분의 예약한 사람의 성함은 이름이란 뜻인데 보통 이렇게 존댓말로 말할 때 성함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영희입니다 하고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네,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름을 체크했습니다 라는 뜻이죠. 금요일 예약이 취소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문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빈칸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금요일에 호텔을 예약했는데 개인 사정이 생겨서, 일이 생겨서 호텔 예약을 취소하고 싶어요. 라는 말이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호텔에서 나중에 이야기하죠. 네, 금요일 예약이 취소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호텔 예약을 취소하고 싶어요. 라는 이런 말을 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취소하려고 합니다. 취소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뭐뭐 하려고 하다 라는 어떤 의도, intention이나 뭐뭐 하고 싶다라는 이렇게 문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호텔 예약을 했는데 개인 사정이 생겨서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은 취소하려고 합니다. 취소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네, 개인 사정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틀리지는 않아요. 네. 문맥이 통하지만 못 갈 것 같다 보다는 더 좋은 말, 취소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취소라는 말을 써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못 갈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네, 뭐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취소해야겠어요.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여기는 씁니다라는 이렇게 포멀한 형태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네, 이것은 퍼펙트. 아주 잘 쓰셨습니다. 자, 두 번째 빈칸입니다. 네, 호텔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약하신 분의 이름을 말씀하다, 말해주세요. 주다, 말하다라는 단어와 주다라는 문법을 사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때 쓰이는 단어가 으세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법을 사용해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하고 여기 피리어드. 네, 이렇게 말했죠. 물음표가 없어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쓰시면 되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여기가 만약에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이렇게 물음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요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아마 요것 때문에 네, 완전하게 정답은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 그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네, 그 정답을 살펴보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거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알려주시죠. 알려주십시오.
주십지요 라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주시지요. 지요는 서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호텔에서는 지금 이 손님의 이름을 몰라요. 알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요라는 문법을 사용하는 것은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예약하신 분의 성함 어떻게 되세요? 네, 괜찮아요. 우리가 보통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성함을 이 아니라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어떻게 되세요? 라는 말을 쓰려면 성함이라는 조사를 써야 되고 이 물음표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을이 있고 여기 마침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세요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52번 문제입니다.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때는 청결이 기준이다. 과자, 라면 등 모든 깨끗한 일회용 비닐은 분리 배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닐에 이물질이 묻었을 때는 깨끗이 빈칸, 그 후 쓰레기 수거함에 배출한다. 폐기물을 소각할 때 오물이 묻어 있으면 중금속이 발생해 환경과 인체에 모두 빈칸. 자, 여러분 한번 이제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문제를 더 깊이 보겠습니다. 자,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때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다시 쓸 수 있는 거, 다시 쓸 수 없는 거, 이렇게 쓰레기를 버릴 때는 청결, 깨끗한 것이 기준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리사이클링,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버릴 때도 깨끗한 것, 깨끗하지 않은 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과자, 라면 등 모든 깨끗한 일회용 비닐, 일회용은 한 번 쓰고 없어지는 거죠. 그런 비닐은 분리 배출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깨끗하니까. 그런데 비닐의 이물질이라는 것은 이상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닐이면 비닐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 뭐 다른 물질, 그러니까 뭐 비닐 말고 다른 것이 묻어 있을 때는 깨끗이 빈칸, 그 후에 쓰레기 수거함에 버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는 어떻게 깨끗이 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함에 버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폐기물은 그냥 완전히 버려야 하는 거죠. 리사이클링이 안 되는 거예요. 폐기물을 소각은 이것은 태워버리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생활에서는 쉬운 말로 태우다, 태워버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려운 단어로는 소각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버리는 것들은 소각할 때 오물, 아주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중금속, 헤비메탈이 발생해서 비닐을 태워도 이렇게 중금속이라는 오염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오면, 연기가 나오면 환경, environment, 환경에도, 그리고 인체, 사람의 몸에도 모두 뭐 안 좋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갈 것 같지요? 그래서 첫 번째 빈칸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깨끗이 묻었을 때는,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는 깨끗이 씻어야죠. 씻어내고 나서 그 후에 그것을 쓰레기 수거함에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요즘에 비닐이나 이렇게 배달된 음식통, 플라스틱, 그 다음에 유리병, 그 철제, 이런 것은 리사이클링이 가능한데, 그것을 버릴 때 거기에 다른 것이 묻어 있으면 리사이클링, 재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요즘에 쓰레기를 버릴 때 깨끗이 씻어서 버려야 합니다라고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빈칸에는 깨끗이 씻어야 한다, 씻는 것이 좋다라는 이런 문장이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정답은 깨끗이 씻어야 한다, 씻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정답은, 자, 묻었을 때는, 그러나 비닐에 이물질이 묻었을 때는 깨끗이라는 말이 없으면
분리 배출할 수 없다.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장 앞에 깨끗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 때문에 분리 배출할 수 없다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끗이는 깨끗하게라는 adverb, 부사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음에 나와 있는 동사를 이렇게 꾸며주지요. 그러면 다음에는 동사가 나와야 합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더러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처리할 수 없다, 분리배출할 수 없다, 배출할 수 없다. 다 이런 식으로 쓰셨는데 다 모두 다 깨끗이라는 이 부사가 없으면 이것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깨끗이 라는 부사가 쓰였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씻다라는 동사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빈칸입니다. 그런 다음에 깨끗이 씻고 나서 그 다음에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폐기물을 소각할 때 오물이 묻어 있으면 중금속이 발생해 환경과 인체에 모두 좋지 않다, 안 좋다. 그리고 여기서 안 좋은 거 사용할 수 있는 말 해롭다. It's very be harmful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안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법은 여기 뭐뭐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오물이 묻어 있으면 중금속이 발생해 환경과 인체에 모두 해롭다, 해롭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정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네, 환경과 인체에 모두 악영향을 미친다. 네, 안 좋은 영향이죠. 네, 괜찮습니다. 악영향이라는 단어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미치는 것이다. 악영향을 미친다. 라고 이렇게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쓰셔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인체에 모두 근데 인체의 건강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에는 건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악영향,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미친다는 영향을 미치다 라는 단어와 같이 쓰이는 단어니까 악영향을 아니면 안 좋은 영향을 하고 이렇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친다라는 단어는 잘 쓰셨는데 앞에 건강보다는 악영향, 안 좋은 이런 단어를 쓰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문제가 좀 어려운가요? 네, 51번, 52번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과 뒤의 문맥을 잘 살펴보셔서 힌트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힌트를 찾아서 단어와 그리고 문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51번, 52번 문제도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51번 숙제입니다. 자, 마크 씨, 안녕하세요.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이 끝나고 짐 정리하느라 바쁘죠? 마크 씨, 언제 미국에? 빈칸. 마크 씨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친구들과 다 같이? 빈칸. 시간이 있을 때 연락 주세요. 민수가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52번 문제입니다. 당근마켓. 당근마켓은 한국에 있는 중고 거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은 2200만 다운로드, 월 1500만 명이 사용하는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시작해 지금은 지역 업체와 질문 답변, 부동산, 구인 구직, 지역 게시판까지 그 서비스 범위를 빈칸. 거래 방법은 간단하다. 당근마켓 앱에 로그인한 다음 본인이 판매할 제품을 글로 올린다. 그 다음 구매자가 나타나면 채팅으로 거래 약속을 잡은 뒤 만나서 물건을 빈칸. 구매 역시 이미 올려져 있는 판매 글을 보고 채팅으로 거래 약속을 잡고 사면 된다. 네, 이렇게 51번, 52번 문제를 드렸습니다. 잘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네, 정답을 적어서 댓글이나 토픽 투 라이팅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많이 덥고 힘들죠? 네. 그래도 여러분 집에서 조용히 이렇게 한국어 공부하시면 시원해질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